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국제기구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다빈치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제기구 종사자를 꿈꾸며 수시 준비 중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아주 또렁또렁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거의 완성을 했나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거의 완성했는데 자꾸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서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볼수록, 그쵸, 많이 수정할 부분이 생기죠. 네. 오늘 또 선생님이 잘 봐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중원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시 원서 지금 고민 많이 되시죠? 네. 최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잘 듣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인데요. 국어는 3.2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1등급입니다. 사회는 2.94등급으로 평균 2.52등급입니다. 네. 국어의 경우 1학년 3등급, 2학년 3.5등급, 3학년 1학기 3등급으로 3등급 되고요. 수학 역시 3등급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영어가 정말 특이하게 보일 정도로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9월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예상 등급이 나왔는데요. 국어 B는 5등급, 수학 A는 5등급, 영어는 98점을 맞았지만 워낙 쉽게 나와서 하나를 틀렸는데 2등급이 예상되고요. 생활과 윤리 34점으로 4등급, 사회문화 33점으로 4등급, 합계는 지금 표준점수, 예상 표준점수로 443점이고요. 예상 등급 평균은 4등급입니다. 네. 네, 6월과 비교를 해보자면 국어는 여전히 계속 5등급이고요. 수학도 5등급으로 유지되었고 영어가 아쉽게 한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역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1학년 때 학급 회장과 또래 상담자를 했고요. 2학년 때는 학습 도우미를 했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특히 2학년 때 영문학 동아리의 부반장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전부 다 영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73시간, 2학년 38시간인데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봉사활동의 양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1학년 151시간, 2학년 12시간 수강했고요. 독서활동의 경우는 권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언어 및 인물계열 중심으로 되어 있고 특히 영어 원서를 읽은 게 눈에 띄는데 3학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원서만 읽은 게 아니라 그 원서와 원서를 번역한 도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독서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수상 내역입니다. 1학년 학습 플래너 우수자상을 받았고요. 영어 말하기 대회는 동상이고요. 우등상은 역시 실용영어에서 받았고요. 영어 인증서 A등급, 진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그리고 우등상을 받았고요. 2학년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과제물 경시대회 영어 은상이고요. 영어 어휘 능력 평가 A등급입니다. 3학년 역시 영어로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지망대학입니다. 지망대학 1지망은 서강대 영미문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이고요. 2지망은 이화여대 국제사무학과 미래인재전형입니다. 3지망으로는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 모든 항목에서 이제 영어에 어떤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영어 활동 활동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영어 이제 교과 성적도 우수해서 영어 관련 어떤 전공 적합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그런 점이 좀 돋보이는 학생인데요. 자, 이중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분석과 함께 또 보완할 점도 같이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네. 학생의 성적을 보면 일단 국어와 수학은 3등급대를 유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앞서 영어는 1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학이나 국어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영어가 1등급으로 유지되고 사회탐구 부분에서 사회 영역에서 수학 마지막 3학년에서 2.42등급으로 상승한 면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어에 굉장한 관점을 보이고 있지만 영어에 비해서 다른 과목들이 뒷받침을 못해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모의고사를 분석하기 전에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어랑 국어가 사실은 같은 언어 계열인데 영어는 굉장히 우수한 데 비해서 좀 언어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언어가 어려울까요? 언어는 아무래도 조금 시 쪽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어휘도 있고 해서 조금 해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게 결국은 학생의 질문, 답변에서 답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잖아요. 국어도 잘하려면 국어에 쓰이는 개념어들이나 어휘어들을 많이 풍부하게 알아야 됩니다. 학생이 영어를 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도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보면요, 내신 성적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3등급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어나 수학 같은 것도 모의고사에서는 5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사회탐구 부분도 2등급대를 보이고 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3등급이나 4등급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비교과 영역을 보자면 영어 원서를 읽을 정도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원서를 읽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원서랑 그걸 번역한 책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지 혹은 번역된 도서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본다는 점에서 영어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영어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봉사 활동도요, 단순히 시간만 채워진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관광 문화 같은 것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영어를 번역해서 알리고 단순히 그거를 번역해서 알리는 걸로 해서 이게 조회수가 늘지 않으니까 직접 외국인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봉사까지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학생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부반장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학습 플래너라든지 진로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걸 수상한 걸 보면 자신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길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완할 점은 사실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는 없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강점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히스토리로 구체적으로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영어 성적에 강점이 있는 데다가 영어를 참 좋아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관적으로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전공하고도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진단하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하시죠. 네.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면접형이고요. 3순위로는 논술 전형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은 수능에 비해서 내신이 훨씬 강점으로 나타나 있는 데다가 영어가 꾸준히 1등급을 맡고 있고요. 또 네. 관련된 활동이 워낙에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2순위는 학생부 교과 면접형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욕심을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과 면접형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이 학생의 내신이 사실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네. 상위권 대학을 쓰기에는 아주 좋은 내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버려두기에도 아까운 내신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살리려면 교과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여학생이기 때문에 또 통화를 해보니까 면접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면접 전형을 같이 준비한다면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능 부분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라고 쓰긴 했지만 근데 학생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능은 정시 전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에서도 최저 전형도 맞춰야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입시의 끝은 결국 수능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지금 시점에서 사실 공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능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워낙 이제 학생부에 강점이 많은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유리하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이제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한양대입니다. 자, 이중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입니다. 영미문학에 16명 선발하고요. 일괄 합산 서류 100으로 뽑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는 필수고 활동 보충 자료는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보충 자료는 최대 4가지 내용을 A4 4페이지 이내로 낼 수 있는데 도전 가능성을 보자면 사실 내신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수능 최저를 이제 제외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잠재력이나 영어 과목의 우수성을 좀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무리 교과전형이나 수능과 달리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합격권의 학생들이 일정 정도의 수준을 늘 유지하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과도 상향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2015학년도 경쟁률은 12.4대 1이었고요. 국수형사 내신으로는 1.21등급부터 2.71등급까지 다양한 불합격 사례가 나타나고요. 합격자 중에서 1.21등급이나 2.47등급의 합격 사례도 있는데 이 2.47등급은 영어 내신 등급이 2등급대예요. 그러니까 합격자 다른 학생들을 보면 이 영어가 전부 1등급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학생 사례는 일반고가 아닌 것으로 네, 판단이 네. 됩니다. 그리고 1.28등급 합격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 역시 수능에서 국수형 모두 1등급을 받을 정도의 학생들이었고요. 불합격자들 역시 국수형 대부분이 1.5등급을 받는 그런 풀을 가지고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입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국제사무학과 7명 선발하고요.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5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80과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가 지금 학생 상황에서는 좀 높은 편이에요. 국어 B, 수학 A,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서류 평가는 학업 역량, 학교 활동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도전 가능성을 보자면 내신은 역시 좀 부족하고요. 일단은 딴 것보다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대학 역시 합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상향 지원으로 판단이 되긴 하는데요. 2015학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8.25대 1입니다. 그래서 국수형사 내신 1.82등급, 2.21등급의 합격 사례가 있긴 하고요. 근데 또 반면 1.42등급의 경우 1단계는 통과했지만 최종 불합격된 사례도 있고요. 2.03, 2.29, 2.4등급도 다 1단계부터 불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단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지금 우리 학생처럼 영어 내신이 월등하게 좋다는 점은 좀 공통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양대학교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영어 영문학과 12명 선발하고요. 일괄평가 학생부 100%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요. 평가 요소는 적성 50%, 인성 및 잠재력 50%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을 보시면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과목별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도전 가능성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신을 평가 요소에서 제외한다고 학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을 보면 수상 경력이 있잖아요. 네. 수상 경력을 보시면 이 학생의 내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원자 학생 같은 경우도 수상 경력이 사실 한양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수준에서는 우수하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자사고 학생들이 내신이 불리한 이 자사고 학생들이 한양대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생기부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학생이 성실성이나 소질, 적성에 따른 비교과 활동, 그리고 수상 경력 및 행동 특성에 나타난 인성평가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15학년도 경쟁률은 20.83대 1이었고요. 국수형사 내신 3.6등급 학생의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경우도 지원자의 6월 모평이랑 수능 성적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자사고 학생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의 사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은 아마 일관된 어떤 활동과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걸로 보아서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도 수상 실적은 좀 딸리지만 뭔가 서류도 이제 잘 꾸며서 낼 수가 없거든요. 이 한양대는 그냥 학생부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생기부에서 더 이게 드러날까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이제 생기부도 사실 마감된 상태라서 여러모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71 등급부터 4.88 등급에 이르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고 풍부한 생비부 기록이 관건인데요. 이거는 뭐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올해 풀에 맡겨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좀 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또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인데 우리 학생이 앞에서도 자기소개서를 계속 지금 수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자기소개서를 일단 읽어봤습니다. 일단 학생은 본인의 강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학생이고요. 본인의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편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점 되면 거의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 문단을 이렇게 쭉 나눠서요. 결국은 각 문단별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뭐뭐뭐한 학생이다가 그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평가하는 사람이 읽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학생들 평가하는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학생의 자소서를 읽었을 때 느껴지는 아쉬움은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기보다는 간절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서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게 부각돼 있어요. 그래서 막 정서적인 측면이 부각되면 또 연이어 이어지는 특징이 뭐냐면 역경 극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온통 다 역경 극복이에요. 그래서 역량 중심으로 써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온통 역경으로만 이렇게 써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분명한 자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역량을 강조해 주시고 역경 극복 사례는 인성 부분에서 드러낼 부분에서 드러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이제 자소서 관련 조언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요. 강점이 분명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강점을 잘 살릴 수 있고 또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소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중앙대학교를 희망하는데 다빈치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 더 적합한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다빈치 인재 전형이 상대적으로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중앙대학교도 좀 상향 지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생의 지금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분석해 보자면 학생은 반드시 수시로 합격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수시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미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쉬움이 남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향을 2개 정도 지원하면 소신을 2개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정을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모의고사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어느 정도 높으면 그게 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모의고사의 차이가 갭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안정권 학교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추천드릴 대학도 소신 지원에 가깝거든요.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사회탐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결국은 마지막 부분의 정리이기 때문에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랑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개념이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널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들을 풀어보면서 부족한 개념들을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반드시 개념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념 중심으로 잘 보완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에게 잘 맞을 만한 추천 전형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학생은 일단 강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어영문학과 18명이고요. 단계별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추천서는 사범대 지원자만 내니까 학생은 내지 않아도 되겠고요.
서류평가는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로 나눠지는데요. 결국 도전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신은 적정에서 약간 부족한 정도의 경계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수한 영어 성적과 다양한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은 강점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소신 지원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류를 잘 꾸며서 낸다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5학년도 경쟁률은 7.78대 1이었고요. 내신은 국영사를 기준으로요. 1.88 등급에서 2.35 등급의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추천입니다. 동덕여대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이고요. 영어과 15명 선발합니다.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면접이 60이니까 면접의 비중이 큽니다. 역시 수능 최저 없고요. 추천서 없습니다. 서류평가는 통찰적 사고력과 전인적 품성, 주도적 리더십 등을 하는데요. 면접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20분간 발표 준비를 하고 5분 내에 주제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서 총 20분간 그러니까 총 준비 타임까지 합하면 40분이겠죠. 면접이 강한 학생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신은 적정에서 약간 부족한 정도의 경계라고 보이고요. 1단계 통과 후에 면접이 합격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1단계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2015학년도 경쟁률은 13.27대 1이었고요. 내신 2.7, 2침 등급 이상이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과 일반 학생 전형 두 전형인데요. 두 전형을 다 좀 추천을 드릴까 해요. 영어 영문학과고요.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9명, 일반 학생 전형은 16명인데요. 종합평가 전형이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이고 일반 학생이 교과 전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근데 4개 영역 2개 합 7등급 이내면서 반영하는 2개 영역이 4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이 일반 학생 전형으로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 가능성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학들에 비해서 가장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메일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했었잖아요. 좀 해결됐어요? 네. 네, 그래요. 아, 우리 학생 강점이 분명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잘 드러내고 오늘 상담 바탕으로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기구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 면접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수시 전략은 수시에서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생각으로 상향, 소신, 안정 각각 2개씩 지원을 고려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세요. 추천 전형은 성신여대 영어영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동덕여대 영어과 동덕 창의 리더 전형, 서울여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이중원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동국대 생명과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이화여대 수학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